첫 번째 괴담. 순찰 일지에 적힌 글씨.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2006년쯤에 겪었던 일이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 당시 난 방학을 맞아 단기 알바를 구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서울 외곽에 있는 한 폐쇄형 연구단지 경비 알바를 하게 됐어. 그 단지는 원래 국가기관 연구소가 있었던 곳인데 90년대 말에 IMF로 인해 폐쇄되고 몇 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거든. 건물은 5동 정도가 있었고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일부 건물에는 외부 업체가 기계 보관용 창고로 쓰고 있어서 경비 보안은 필요했지. 내 역할은 간단했는데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경비복을 입고 정해진 순찰 경로를 따라 돌면서 순찰 일지의 시간을 적고 이상 없음을 적는 거였어.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건물 내부는 좀 으스스하긴 했지만 적응되니까 그냥 노래 들으면서 돌았거든. 근데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날도 똑같이 12시에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3동 건물 2층 복도 끝 창고 쪽에서 찬 기운이 확 느껴지는 거야. 거기는 늘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들어간 적도 없었고 창문도 안 열리는 구조인데 바람이 훅 하고 불더라고. 기분이 좀 이상했는데 일단 그냥 지나쳤지. 그리고 다음날 순찰 일지를 작성하는데 전날 내 글씨 아래에 내가 적지 않은 메모가 써져 있는 거야. 연필로 눌러 쓴 글씨였는데 2층 창고 안에 사람 있어요 라고 써 있었어. 처음엔 누가 장난친 줄 알았지. 같이 근무하던 낮 근무 아저씨가 일부러 놀리려고 썼나 싶기도 했고. 근데 그날 밤 또 순찰을 도는데 같은 위치에서 또 찬 바람이 느껴졌고 이번엔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 이상하다 싶어서 사무실로 돌아가서 마스터키를 챙기고 들어가 봤지. 안에는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는데 벽 쪽에 오래된 병원용 침대가 한 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 누더기 같은 환자복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머리는 산발에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거야. 그래서 도망을 치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바닥에 넘어진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눈이 없더라고. 그냥 시꺼멓고 움푹 파인 구멍처럼 보였는데 입은 벌리고 있었고 거기서 이런 소리 같은 게 새어나왔어. 나는 비명도 안 나왔고 바닥을 기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지. 사무실로 돌아와서 바로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관리자 말로는 그 2층 창고는 5년 전부터 자물쇠가 부서져 있지도 않았고 열쇠도 분실된 상태라 문도 못 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었대. 그래서 내가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니까 그제야 출동한 관리자가 와서 열어봤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침대도 먼지도 그대로고 사람의 흔적도 없었어. 나는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느껴서 바로 그만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 며칠 뒤에 순찰일지 사진 찍어놨던 걸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는데 2층 창고 안에 사람 있어요 라고 써진 메모 옆에 희미하게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로 확대를 해보니까 그 밑에 민지는 여기에서 아직도 추워 라고 써 있더라고. 민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 상태가 심해서 결국 학교도 중퇴하고 입원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병원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폐쇄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정신과 임시병동이
바로 그 연구단지 내부에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폐쇄 직전까지 환자들을 그 창고동에 수용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손끝이 찌릿하더라고. 혹시 버려진 연구소 근처에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된다면 꼭 한 번 더 생각해봐. 거기 아직도 민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우물 속의 그것. 내 고향은 경북 쪽에 있는 시골인데 우리 할머니 댁 마당 한켠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거든? 근데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거기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 물길이 끊긴 지 오래돼서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도 밤이면 물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나는 그게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살았었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는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집은 비어 있었거든. 그날 밤 11시쯤에 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데 창 밖에서 자꾸 철컥 철컥 하는 마치 금속 뚜껑이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엔 옆집인가 했는데 이 동네는 밤 9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서 사람 기척이 잘 안 나거든. 그래서 불 꺼진 마당에 나가봤더니 그 우물 뚜껑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 근데 바람 하나 안 부는데 뚜껑이 덜컥덜컥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손전등으로 비춰봤는데 안이 너무 깊어서 끝이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우물 아래에서 물 마시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 누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소리가. 심장이 철렁했지. 여기 물길이 끊긴 지 30년도 넘었거든. 나는 괜히 겁나서 뚜껑을 닫으려는데 안에서 속삭이듯 근데 또렷한 목소리로 마셔볼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순간 소름이 확 끼쳐서 도망치려는데 갑자기 발목이 뭔가에 확 잡혔어. 그리고 손전등이 떨어지고 그 불빛이 잠깐 우물 안을 스쳤는데 거기서 하얀 손이 내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손가락이 길어서 발목을 감싸쥐고도 손끝이 바닥에 닿을 정도였어. 나는 미친 듯이 발을 빼고 뒤로 넘어졌는데 그 손이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라지더라고. 나는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한 30분쯤 지나니까 창문 바로 아래에서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꿀꺽꿀꺽. 마치 누가 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 다 마셨어. 이제 네 차례야. 다음날 아침에 마당에 나가봤더니 우물 뚜껑이 완전히 열려 있었고 주위 흙바닥에 물방울이 발자국처럼 이어져 있더라고. 그리고 그 발자국이 집안 현관문까지 와서 멈춰 있었어. 근데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3개뿐인 발자국이었고 난 아직도 그 길쭉한 모양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나는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듣더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 우물에서 옛날에 아이 셋을 잃은 여자가 몸을 던진 곳이었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울음소리랑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아예 물길을 끊고 덮어버린 건데 가끔 그게 목마른 사람을 찾으러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목을 축이게 해주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고 해. 과연 그 여자는 아직 우물 속에 있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첫 번째 경비원 괴담이 무서운 건 그 어두운 밤에 혼자 건물을 돌아야 되잖아. 나는 사실 학교 야간 경비가 제일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폐쇄 건물 경비 일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폐쇄 건물 관련된 건 다 조심하고, 두 번째 우물 괴담은 시골의 단골 공포인 것 같아. 지금은 우물을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우물에서 누가 빠져 죽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외진 곳에 있는 우물은 보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